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방대한 취업 빅데이터 속에서 핵심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취업 GPT 시간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 GPT 시간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 다룰 주제는요. CF100이라는 CF100이요? CF100이요. 이게 정확히 명칭은 CF100이라 읽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이 텍스트만 봐가지고 예. 이제 최근에 나온 용어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를까봐 가져와봤습니다. 네, 저도 좀 생소한 용어 같은데 CF100이라고 하니까 뭔가 CF 같기도 하고요. 뭔가 광고 촬영 같기도 하고 아리백이랑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쌤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맞습니다. CF랑 연관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리백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 아리백 한동안 핫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 대선 후보 토론회에도 등장할 정도로 맞아요. 예, 아리백, 리뉴어블 일렉트리시티 100%. 오, 정답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특정 소주, 이지 예. 100 약간 아. 이런 건 줄 알고 사실 예. 당황했었거든요. 저도 그때 많이 공부했었어요. 맞아요. 예, 한동안 핫한 키워드여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게 항상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이게 아리백 자체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100% 충당한다. 네. 이런 이슈였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요약해 본다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 100%를 예.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네. 국제적인 캠페인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당시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막 너무 이슈다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했지만 언제쯤? 하자라고 해놓고서는 보니까 되겠나? 아. 약간 싶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쵸. 이슈가 되었던 것 같아요. 100%까지 가져가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시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0%라고 한다면 정말 그럼 우리가 쓰는 모든 이런 뭐 석탄, 뭐 화력, 뭐 원자력 다 없애고 재생에너지로만 써야 되는 거잖아요. 정답입니다. 이게 예. 뭐든지 다 재생에너지로만 써야 된다는 건데 예. 이 재생에너지가 크게 양대산맥으로 두 부류로 나뉘잖아요. 어떤 하나는 건가요? 태양광, 네. 하나는 풍력 발전. 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핵심인데 예. 우리나라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제가 이번 여름을 겪으면서 일조량은 충분한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예. 상당히 뜨거웠죠. 네, 하지만 예. 그럼에도 예. 뭐 태풍도 오고 네. 비도 많이 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조량이 그만큼 풍부한가? 아, 맞아요. 이거는 또 퀘스천 마크가 들 수밖에 또 없고요. 겨울 되면 일조량이 급격히 줄어들잖아요. 맞습니다. 또 네. 미세먼지라는 부분도 분명히 또 존재하고요. 네. 반대로 풍력 같은 경우에도요. 바람이 정말로 이 전기를 충분히 수요를 감당할 만큼 많이 부는가? 아, 이것도 퀘스천 마크네요. 그렇죠. 네. 이것도 퀘스천 마크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졌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현실성 있게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움직임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태양광 발전은 뭐 공장마다 설립하면은 다 되지 않냐 아.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패널 착 깔고요? 맞습니다. 아.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네. 그것마저도 현실성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패널을 까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패널 까는 것 그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일조량이라는 그 측면이 단순히 그냥 미세먼지가 많이 쌓여가지고 햇빛이 안 든다를 넘어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낮과 밤을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오, 낮과 밤이요? 네. 낮에는 당연히 태양광이 내리쬐면서 예. 이걸로 발전을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네. 밤에도 만약에 해가 없을 때도 네. 공장을 가동하거나 예.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도 전기는 써야 되잖아요. 냉장고는 돌려야죠. 그렇죠. 예. 냉장고는 돌려야지. 안 그러면 음식이 상하니까. 예. 그러면 그때는 도대체 어떤 전기로 쓸 거냐? 아, 뭐 잉여 전기 이런 걸 좀 저장을 했다가 써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장하는 그런 공간이 부족한 건가요? 그렇죠. 이 잉여 전력을 생산해 가지고 저장해서 반반은 밤에다 저장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Electric Power Storage System이라는 거에 와우. 저장을 해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시설마다 아. 이 ESS를 같이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 비용이 뻥튀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와, 비용 문제가 생각보다 더 커지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저도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 좀 현실적인 것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태양광 발전 시설이 전라남도에 솔라시도라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라시도요? 네, 솔라시도가 아, 예.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발전 용량이 98메가와트거든요. 네. 근데 이 시설에서 지금 현재 ESS를 설치하는데
306 메가와트 C짜리 ESS를 설치했다라고 해요. 와, 지금 여기 사진 나오는 저곳인 거죠? 맞습니다. 상당히 커 네, 보이는데요? 저기에 이제 그 발전 용량 대비했을 때 메가와트 C짜리는 거의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예. 네, 그런 ESS가 설치돼야 되는데 네. 이 전체적인 총 건설 비용이요. 네. 3,440억 원이 들었다고 해요. 3,440억 원이요? 네. 지금 보는 저 지금 사진에 900 이게 지금 저장 장치가 지금 거의 한 3배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 저장 장치 비용 자체만 예. 따져봤더니 예. 이 3천억 원 중에 1,000억 원이 아. 저장 장치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저 패널들만 2천억 원이고 아. 이걸로 저장하는 게 1,000억이 더 든 거죠. 지금 숫자 나오니까 막 그 고장 나기 시작했는데 엄청 어마어마한 돈이긴 하네요. 그렇죠. 뭐 화면에서 봤던 그런 예. 정도의 당연히 이제 규모나 예. 부지라면은 당연히 저 정도 돈은 들어가는 건 사실일 수 있겠지만 예. 저장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비용 계속되고 와. 그리고 이제 이 배터리라는 거 예. 저장이라는 거는 당연히 수명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지속해서 갈아줘야 된다든지 하는 유지 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영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2020년도에 솔라시티 태양광 전력 가격을 한번 알아봤더니 킬로와트 시당 네. 353원이었다라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감이 안 올 텐데 많아요. 당시에 한전 평균 전력 구입 단가가 85원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구입해 오는 게 아. 85원에 하는데 예. 태양광 발전으로 350원을 그러면 손해 아니에요? 엄청난 손해죠. 그러니까 4배 이상으로 비싸니까 와. 사실은 이게 과연 네. 재생에너지 말만 좋지 네, 갈 비용은 길이 거의 좀 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비용 부담이 크면은 누가 나서서 하려고 하겠어요. 맞아요. 근데 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재생에너지긴 하잖아요. 맞아요. 또 아리백 자체가 국제적인 이제 기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일부 기업들은 달성했다고 들었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달성했다고 한 것 같은데 맞나요, 쌤? 맞습니다. 이게 예. 뭐 명목상으로 따진다면 아리백을 달성한 기업이 있냐라고 예. 물어보면 예스 맞습니다. 아. 뭐 말씀하신 구글 네, 혹은 애플 명목상은 있는데 실질적인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실질적인 거는 사실 저는 예. 약간 좀 아쉽다. 아직까지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명목상은 일단 어떤 기업들이 달성했을까요? 구글이랑 예. 애플, 구글이랑 레고 애플, 레고. 네, 아. 부터 시작해서 다 나열하기 좀 힘들겠지만 네. 총 61개 기업이 달성했다라고 아. 본인들이 주장을 아. 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네.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왜냐면은 이게 실제 재생에너지 100%로 구성됐냐?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구글이 네. 본사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쫙 깔아가지고 예. 모든 돌려 거를 해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전기를 전혀 안 쓰냐? 이면지 쓰고 막 이렇게 맞습니다. 하면서 그런 거 그런 아니에요? 거는 아니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자체 재생에너지로 생산을 충당하고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생기겠죠. 네. 그런 부족분은요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구매를 해가지고 채우고 아이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업체에서 사서. 아. 그러니까 만약 그걸 못 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쩔 수 예. 없이 화력 발전을 좀 쓴다든지 아하. 뭐 수력 발전을 좀 쓴다든지 땡겨오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약간 좀 다른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 재생에너지 아리백을 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 뭐 다른 데서 사오는 것도 재생에너지를 사오는 거라고 명목상은 되니까 그래도 인정해 줄게. 그리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리백이 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취지에 맞지 않냐. 예. 이런 것 때문에 100%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리백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갈 길이 좀 더 먼 것 같은데 쌤 오늘 주제로 CF100이라고 하셨잖아요. CF100은 어떤 건지 소개해 주세요. CF100의 CF는요 카본 프리의 약자라고 해요. 카본 프리 네. 그러면은 탄소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프리예요? 프리. 아. 그러니까 스모크 프리처럼 탄소 프리. 그러니까 이 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탄소 100% 배출되지 않는 오.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딱 예. 설명이 모두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죠. 이야. 실제로 이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아리백이 달성하기 쉽지 않다라는 지적이 앞서서도 얘기를 했듯이 네.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네.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는 아니지만 탄소 배출도 없는 에너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오. 새롭게 등장한 것이 CF100입니다. 오, 모든 전력의 탈탄소화라고 한다면 애초에 이 아리백과 같은 맥락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CF100에도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저도 이제 CF100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요? 되게 거의- 짧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리백만큼이나 이제 나온 용어 자체는 굉장히 오래됐다고 해요. 처음에 누가 발표했냐라고 보니까 네. 구글이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구글은 아리백도 달성하고 예. CF100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앞서가네요. 네. 언제 발표를 했냐라고 하니까 네.
2018년이더라고요. 오. 꽤 됐죠. 한 5년 네. 정도 된 건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오스테드 같은 전 세계 7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와. 뭐 사실 아리백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규모가 넓지만 아직까지는 좀 조금 적긴 하죠. 한 70여 개, 지금 현재 한 100여 개 가까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규모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 그래도 지속해서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의지를 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표를 보니까 CF100에 보면은 두 번째 에너지원에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수소, 연료 전지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원자력 같은 발전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걸까요? 아리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국의 비영리 조직인 클라이맥 그룹이랑 CDP라는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가 중심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CF100은 아무래도 현실성 있는 각 국가의 여건에 맞는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라는 네.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이런 비영리 조직이 아니라 유엔 에너지, 유엔 산하의 지속 가능 에너지 기구 등 국제 기구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예. 발표 자체는 구글이 먼저 했지만 예. 이제 유엔에서도 아무래도 다들 그냥 아리백해라고 하기에는 좀 명목상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다 보니까 네. 이 유엔 쪽에서 중심으로 좀 운영이 되려고 하는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전뿐만 아니라 수소 에너지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원전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더 아리백보다는 좀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은데 CF100, 우리나라 범국가적으로 움직이는 거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조량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CF100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가장 들어맞는 예.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좀 거리감이 좀 아리백보다는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CF란 단어도 좀 더 가깝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5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요 CFE 포럼이라는 거를 구성했다라고 해요. 오. CFE라는 거의 약자는요 예. 카본 프리 에너지. 아, 에너지. 네, 카본 프리 에너지 포럼이라는 걸 구성하고 아. 출범식에서 CF100으로의 전환을 밝혔습니다. 이게 아리백 우리 하자라고 했는데 예. 약간 현실성이 없으니까 우리 그럼 이제 CF100 해보는 거 어떨까라고 아. 발표를 공식적으로 한 거죠. 차근차근 가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예. 이 포럼에 이제 참여한 기업으로는요, 삼성전자라든지 네.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 포스코 등 국내 주요 에너지 수요 기업들과 공기업들이 모두 참여했다라고 하고요. 네. 우리 현실에 맞게 무탄소 에너지 인증 체계를 검토하고 향후 국제 기준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다짐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으로도 참여를 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범국가적인 포럼이 구축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현실적이고 기대도 되는데 단점이나 아니면 반발 같은 건 없나요? 반발이 사실은 이제 대놓고서는 그거 뭐야로 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당연히 좋은 취지고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지만 네. 이 포럼에 참여하겠냐 혹은 이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지가 있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 이미 충분히 다른 에너지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 상위 매출 50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82%의 기업이 아. CF100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쉽네요. 물론 이제 앞으로 바뀌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바뀌어갈 수도 바뀌어야 있지만 되겠지만은 네, 지금 당장 아직까지는. 출범했기 때문에 네. 반대하는 이유를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반대하는 이유가 구체적인 이행 수단이 불명확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했는데 당연히 계획이라든지 프로세스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게 팩트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얼마나 바꿔야 되는 건지 감이 안 오겠네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스탠다드를 만들겠다라고만 얘기만 들었지 이거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라든지 가이드라인이 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원전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분명히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 보거나 아니면 리스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예. 열심히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탄소 감축과 관련된 무역 장벽에서 이 노출도를 좀 높이는 악영향으로 자리매기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는 현실이더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아리백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재생에너지에 원전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CF100 우리나라는 좋아요라고 해가지고 생산을 해냈는데 갑자기 유럽에서
수출하려고 하는데 너네 그럼 관세 매길게 아. 라고 해버리면은 미안하지만 너희한테 매겨야겠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너네는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해버리는 순간 약간 낙동갈 네. 오리알 되는 예, 거겠죠. 벽 쳤어요 지금.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이제 주도형 국가인데 아, 약간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네요. 실제로 이번 정부에서 국회에서 보고한 이제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요, 2030년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예. 8.6%를 감소시키겠다고 아, 예. 오히려 아. 얘기를 했고 네. 원전의 경우에는 8.5% 상향시키겠다라고 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오, 좀 놀라운데요. 재생에너지는 오히려 감축되고 원전을 늘린다고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국제사회에서 CF100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좀 더 불리한 입장으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다분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전환 자체, 그러니까 아리백에서 CF100으로 전환하는 것 그 자체는 당장의 이제 비용 감소는 차지하는 부분이 클 것 같습니다. 앞서 네.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용이 크다라고 했잖아요. 현제 네. 한전에서 구매하는 구입 단가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 좀 유리한 것이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수출에 악영향이 없는지 이런 것들은 꼼꼼히 체크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겠죠. 네. 근데 아주 답이 없는 상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는 듭니다. 어떤 점에서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이제 아무래도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 천연가스 등의 공급이 부족했을 때 유럽에서도 에너지 위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뭐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친원전으로 돌아서는 국가들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원전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웨덴인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43년 만에 친원전으로 돌아섰다라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관계자들과도 만나가지고 예. 원전에 대해 가지고 증설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도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고 또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스웨덴이 앞서서 이제 원전에 대해서 이슈를 터뜨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럽 국가들도 네. 스웨덴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저희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지표가 되겠죠. 네, 취준생들이 또 아리백과 CF100에 대해서 오늘 알게 됐을 텐데 더 짚어주실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 탄소 중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 탄소라는 게 기본적으로 뭔가를 태워서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생산해낸 그 과정에서 발출되는 모든 탄소를 포함하는 탄소 발자국을 모두 포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을 생산해낼 때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탄소가 생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러면은 발전소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혹은 네. 뭐 삼성전자 같이 큰 기업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이런 사료 업체들 네. 마저도 사실은 탄소 발자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수출 강대국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다. 왜냐하면 글로벌 스탠다드 자체가 탄소를 감축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예. 재생에너지의 중요성도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지난 시간에 네. 저희가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가 가상발전소이거든요. 네. 다시 보기 꼭 한번 보세요. 예. 가상발전소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이슈들과 맥락을 같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알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바뀌어갈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체계 같은 것들도 미리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바뀌긴 할 것 같아요, 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슈가 있나요? 일단은 이 포럼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포럼의 목표 자체가 일단은 카본 프리라고 했지만 많은 네.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예. 그래서 이게 스탠다드가 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예. 그게 가장 중요한 현실 체계에서의 이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무탄소 에너지 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거, 우리 현실에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요. 예. 그리고 이거를 향후 국제 기준 형성 과정에서 어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만들었어. 네. 어때? 괜찮지 않아? 예. 너네도 인정해 주지 그래. 이게 사실은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인사하지? 우리도 따라와. 네. 그렇죠. 너네도 한번 따라해 보는 게 어때? 그래야지 우리도 한번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요, 이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이 오. 포럼 자체도 그냥 단순히 네. 포럼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네. 하나의 회사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내년 말에는요, 이 네. CFE 인증 체계도 법제화에 착수한다라고 해요. 오. 그리고 오는 11월에는요, 두바이에서 열리는 28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요, 이 CF100을 안건으로 올리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제도화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계속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면은 음.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거 프로세스가 국제 스탠다드가 될 것 같은데라고 하면 네. 참여를 많이 할 거고요. 아, 그리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은 굉장히 많겠죠. 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예. 정부 차원에서도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든지 네.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같은 곳에 가가지고요, 예.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이런 거 잘 하고 있어요라고 어필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ISO 국제 표준 기구들을 통해서 인증을 한다든지 네. 국제 표준화를 만든다든지 하는 예. 그런 변화 그리고 시도 이런 것들을 주목해야지. 예. 만약에 이제 이게 됐다라고 예. 한다면 이게 국제 스탠다드가 되는 거고, 아. 안 됐다라고 한다면은 빨리 태세 전환을 해야 될 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예. 필수입니다. 우리 취준생들이 알아야 되는 포인트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럼이 법인화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오. 내가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든지 예. 저탄소 관련된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기업이 하나가 더 생기는 겁니다. 아, 갈 수 있는 데가 늘어나는 거겠네요. 그렇죠. 조만간에 많은 대기업으로부터 네. 뭔가 비용을 조달받고 오. 그걸로 바탕으로 많은 인원들을 채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 이 부분도 꼭 모니터링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 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